배고프면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에요. 추천하십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안 된다.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고려대학교 의료원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아우름 토크, 시대를 아우르는 라떼는 말이야. 오늘은 의료정보팀 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시는 건가요?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의료정보팀 관련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같은 데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병원 차원에서 의료정보팀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걸 기대하고 재미난 얘기, 솔직한 이야기, 특히나 모든 이 시청자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한테까지 도움이 되는 얘기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한테 의료 정보라는 게 애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의료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팀장님? 의료 정보는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모든 정보,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생한 정보, 그 모든 게 합쳐져 있는 게 의료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의료정보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정보팀의 제일 높으신 분이죠?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정보팀에서 근무한 지 약 한 20년 정도 된 고대 구로병원 의료정보팀장 최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근무한 지 7개월 정도 된 새싹 직원 이지영입니다. 다시 해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좋습니다. 요거까지 끊지 않고 그대로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의료정보과를 선생님은 왜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이제 경영학과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 경영학과라는 과는 어떨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병원 경영 쪽에 의료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개가 거의 같은 의미인가요?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의료 정보 포함해서 이제 뭐 병원에 관련된 업무나 다른 행정적인 업무까지 같이 학습을 하는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의료 정보에 그럼 어떤 분야가 제일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료정보에서 가장 전문적인 분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병을 분류하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가 제공한 정보,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료할 때 발생된 정보들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취합해서 분석해서 진단을 잘 분류하는 그 업무가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을 분류하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트 복사하러 가는 곳,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환자들과 만나는 것은 그럼 차트 복사할 때 그럼 차트 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병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들을 분류하고 통계도 내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관리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나요? 맞는 네, 얘기죠? 네, 맞아요. 예,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이것만의 특별한 점이 뭐 있을까요? 어떤 일을 특별하게 더 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그냥 일반 정보보다는 보건의료 정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이제 개인정보 관리가 요즘 민감한 시대잖아요. 개인정보. 네,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접근 권한 관리라든지 그런 정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일반 정보 관리보다 보안적인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주기적으로 인증 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록 쪽도 많이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 인증이라는 게 뭐죠? 인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병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이 병원은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다라는 걸 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인증 평가 같은 걸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보통 의학이 근거 중심 학문이다 보니까 기록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차트만 관리하고 뭐 차트 분류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기록을 전부 다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까지 다 봐야 되는군요. 이건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사관과 같은 역할? 어떻게 보면 병원의 역사를 전부 다 정리하는 역할?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 정약용 선생님이세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신. 알겠습니다. 누구세요?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진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록을 남긴다는 게 사실 편한 일은 아니거든요. 말로만 끝내고 싶지 어떻게 보면 일기를 매일 쓰는 것과 마찬가지고 뭐 가계부를 쓴다는 것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되겠지만 기록을 남긴다는 건 매우 쉽지 않은 일은 사실이에요. 아니 이거를 의료정보팀 입장에서 우리가 왜 의무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저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싹이 먼저 한번 얘기해. 새싹한테 혼나는 건가요? 따끔하게 새싹분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요즘 그 기록의 활용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법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강화가 됐기 때문에 뭐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환자가 이제 전원하는 환자가 많이 있는데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 다른 병원에서도 전원을 했을 때 중요하게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써놓으신 거 아니시죠?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자도 보호하고 의료진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의무 기록이 매우 중요하겠고 또한 환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역사와 기록을 전부 다 해놓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또 그 환자의 기록을 열어볼 때 대단히 중요하겠군요. 이런 의무 기록, 의무 정보, 의료 정보 이런 것의 역사 같은 게 있나요? 역사는 사실은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이 생긴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 의무 기록이라는 건 같이 생겼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법제화된 거는 1982년도, 1983년도 그때쯤 처음 됐고요. 그다음에 1회 면허 시험 자체가 1985년도에 시행이 돼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뭐 40년 아직 안 된 생각보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직군 중에 하나고요. 면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체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료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면허가 필요하다는 건 나라에서 그만큼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 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이겠네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의무기록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선은 이제 지금 재원 중인 환자를 중심으로 차트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퇴원한 환자를 중심으로 차트를 분석을 통해서 통계를 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컴퓨터를 거의 작업하는 데 많이 쓰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만 거의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냥 컴퓨터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와, 이거 팀장님은 라떼는 이러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저희가 막 의사들이 악필로 쓰고 막 유명하잖아요. 자기도 못 알아보는 악필. 옛날에도 이랬나요, 팀장님?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책상 옆에 차트를 산더미처럼 이만큼씩 쌓아놓고 이제 하나하나 꺼내서 종이 차트 넘기면서 볼펜으로 작업을 했죠. 종이와 볼펜. 그다음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들 기록 쓰실 때도 다 수기로 작성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셨었는데 지금은 진짜 마우스와 키보드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에 한계가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안 된다. 이런 업무들은 사실 한계가 돼서 더 이상 못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한계가 없어져가지고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나요? 네.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것 중에 제일 힘드신 일이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셔가지고 계속 하시는 것 중에. 차트를 분석하면서 아무래도 환자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케이스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지체되는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공부를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팀장님 때도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든 일이었나요? 네. 뭐 수술 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진단도 새로운 진단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냥 뭐 한 3년 해서 익숙해지고 이런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공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좀 상대하실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의료정보팀에서는 환자와 의료진을 동시에 상대하셔야 돼가지고 그런 것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드신 면도 있으셨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엄청 많았죠. 더군다나 그때는 차트를 지금처럼 PC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꼭 의료정보팀으로 방문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의사 선생님들하고 갈등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장소에 대한 구애는 없어서 그런 갈등은 없는데 환자분들과의 갈등은 또 따로 있으실 거는 없으시고요. 환자분들은 의외로 이게 법으로 거의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잘 드리면 다들 이해하시고 이제 넘어가 주시는데 가끔 이제 어르신들이 옛날엔 안 이랬는데 이러시면 이제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지만 또 법 보여드리고 잘 설명드리면 다들 뭐 수긍하시는 편입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팀장님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때도 그 관련 학과 이거는 국시원에서 인정한 대학과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과에 가서 그 정해진 학점을 이수를 하고 그 이수한 걸 증명을 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는 사실 이수 학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네, 맞아요. 또 일단은 그 나라에서 인정한 교육 과정이 있는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과를 어떤 과를 가야 되는지. 의료정보학과, 뭐 병원경영학과, 뭐 보건행정학과 다양하게 이름이 한 가지가 아닌가 보죠? 네네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수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팀장 때도 이렇게 이름이 다양했었나요? 저희 때는 대개 거의 80% 이상이 보건행정학과였습니다. 보건행정학과. 예. 하지만 이렇게 이름이 다양해진다는 건 그만큼 배우고 하는 일들이 더욱더 다양해지고 진출할 수 있는 방면이 더 넓어진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딴 다음에 대학병원만 오는 것이 길은 아니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대학병원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건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가고 있고 또 보험회사 쪽에서도 차트를 이제 분석을 할 줄 알면은 도움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대단히 많군요. 추천하십니까? 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네. 전망도 좋고 만약 적응만 한다면은 대답이 너무 느리게 나오는데 팀장님도 추천하십니까? 이쪽 분야가 20년 전에도 핑크빛이었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도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듯이 뭐 정보화 시대다 막 이래가지고 정보자가 붙으면 다 핑크빛이었어요. 근데 20년째 핑크빛이에요. 대학병원급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후배들한테 이것들은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우선은 면허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면허 외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외에 컴퓨터 작업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통계 자격증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추가적으로 취득하면은 병원에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취업 난이도는 높은 편인가요? 이쪽만 준비해서 잘 모르겠는데. 팀장님 때도 힘들었었죠, 취직하기는. 저희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쪽 분야가 이렇게 많이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야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때는 가는 길이 정말 이렇게 대학병원, 국립대병원 이런 데 아니면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저희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어려웠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뭐 정보화 산업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고 있어서 바이오에서도 이런 의료 정보에 대해서 표준화하고 코드화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때보다는 훨씬 넓은 시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겠군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취업하겠다고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면접할 때 이런 것 좀 볼 것 같다. 제가 만약에 면접을 하게 된다면 저는 꼭 물어보는 거 하나가 저는 동료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면접을 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역량은 다 갖추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조직에 잘 융합이 돼서 우리 조직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면 글쎄요. 뭐 요즘에 뭐 흔히 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맨날 앉아서 그냥 분류하고 이런 업무다 보니까 인내심, 엉덩이 힘. 지원율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제가 그냥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은 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들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 이것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 가진 사람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그러면 단순히 분류 작업이나 정해진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창조적인 것도 하는 분야군요. 그러면 새싹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경력을 내세울 게 없고 어떻게 하면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내가 일을 임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워크라든지 본인의 네, 어떤 맞아요. 조화되는 네. 조직에 융화되는 것들을 네. 보여주시는 게 좋겠군요. 면접 볼 때도 성격 관련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네, 실제로.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강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만의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 팀으로서가 아니라 저희 병원에 의료정보팀이 지하에 거의 보통 있거든요. 배고프면 바로 먹을 수 있다. 그게 장점이에요. 지금까지 장점 얘기하신 거였어요? 와, 완전 이거 정말 놀라운 반전인데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고 하면은 정적인 분위기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밝고 약간 활발한 그런 성격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되게 대체적으로는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팀이 있기까지는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노고를 하셨는지 지금 실컷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도전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일단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지영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밝아 보이는데 뭔가 이거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밝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저것 많은 의견들을 내는 편이에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고 의견 내서 또 잘리기도 하고 막 이래도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내고 보는, 지르고 보는 분위기라서 아마 지영 선생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또 처음 입사해서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지영 선생님 표정에서도 나타나지만 쉽지는 않아요. 이쪽 방면으로 지원하고 싶어하는 후배 지원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이제 슬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병원에서 일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도 입고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멋있어서 알겠습니다. 매우 솔직한 한마디 감사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의료진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의료정보팀에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요청하는 것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것만 많아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카톡 차단해 놓으시고 막 이래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많이 힘들어하는 과정 중에 이제 해야 되는 의무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꾸 연락을 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연락 드렸을 때 차단만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실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거 너무 솔직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기록을 남길 때 단순히 이게 무슨 환자 기록을 내가 진료를 위해서 남긴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 남겨져서 차곡차곡 쌓이는 정보들이 나중에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후배들 또 교육하고 이럴 때 정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연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훨씬 양질의 기록을 작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하면 의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말씀이시죠.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을 낫게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의료정보팀이 최첨단에 서서 같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 마치도록 하고요. 아시겠지만 촬영 마칠 때 다 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뭐죠? 구독,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